안녕하세요. 2008년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박사학위를 졸업한 이서구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런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선배와의 대화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후배님들도 이렇게 저를 비롯한 다른 선배님들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듣고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난양공대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대한민국 여기 있으면 싱가포르는 요 말레이 반도 끝쪽에 있습니다. 비행기로는 한 6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는 약 서울 크기 정도 되는 섬인데 여러분 싱가포르 오시면 항상 들으시는 창의공항이 동쪽에 있고요. NTU는 요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는 이렇게 공학 대학 빌딩과 기숙사 단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카이스트랑 굉장히 비슷하죠. 사이즈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NTU는 좀 이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올해가 딱 30년 된 1991년에 생겨서 지금 30년 딱 됐고요. 그냥 한국에 있는 연구 중심 대학들처럼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싱가포르 NTU 난양공대에서 주로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재료나 어떤 마이크로 시스템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엑스퍼티는 나노 재료를 합성을 하거나 전기화학,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때 전공을 했던 MEMS,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4가지로 크게 나눠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튬아이온 배터리에 그 안에 전극 재료들의 미케니컬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피가 부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 미케니컬 프랙처가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전기화학을 이용한 열에너지 수학과 키네틱 에너지 수학을 할 수 있는 재료와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로 이제 MEMS,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테크닉이나 그 외에 전기화학 등을 이용해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 컨택 렌즈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배터리를 제작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어디를 거쳐 갔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제가 각각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진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여러분께서 하나의 예시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2003년에 포항공대, 그때는 포항대고 지금 보통 포스텍이라고 하죠. 포스텍에서 기계공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뒤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2008년 여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실 제가 이 시기에 이제 병역 특례를 감사하게도 받아서 조금 더 이제 해외를 나가기 전에 연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2010년까지 같은 실험실에서 포스닥 박사후 과정을 거쳤고요. 그 뒤에 스탠포드 재료공학과로 가게 돼서 약 6년 정도 머물면서 박사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후에 지금 2016년부터 NTU에서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 후배분들이 고학년이거나 대학원생들이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기계공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할 때 왜 나는 기계공학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던 또는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뭐 사실 고등학생일 때니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뭐 고차원적이진 않았죠. 우선 굉장히 단순하게, 화학보다는 뭔가 이렇게 피지컬한 이런 물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물리과를 선택을 해볼까? 뭐 순수과학을 할까? 아니면은 좀 더 엔지니어링을 생각을 해볼까? 이런 결정에서, 그러면 좀 더 실용적인 학문을 배워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그 다음에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은 전자과? 뭐 화학이나 생명 쪽은 아닌 것 같고, 전자공학, 기계공학을 고민을 했을 때, 좀 더 눈에 또 직관적으로 보이는, 또는 어떤 거를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공학 쪽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계공학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학부 때는 사실 1학년 때는 뭐 열심히 놀았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사실 그때 뭐 테니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테니스도 굉장히 열심히 쳤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공부나 학점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사실 그러다가 2학년 때 전공 과목을 듣게 되면서 이게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1학년 때는 굉장히 기초 과목들을 많이 듣고,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 뭐 여러 가지 역학이라던가 뭐 실습도 많이 했었죠. 뭐 소위 쇳깎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쇳깎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캐드 같은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전공 과목이 꽤 재밌는 것 같으니까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 겨울 방학 때, 그때 이승석 교수님, 우리 기계과에 지금 카이스트 기계과에 여러분 아시는 그 이승석 교수님이신데요. 이 시기에는 사실 포항공대에 재직을 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뭐 연구 참여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근데 사실 교수님이 여러 번 거절을 하셨는데, 뭐 제가 좀 열심히 쫄라서 3학년 때부터 이제 그 여기 실험실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연구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3, 4학년 2년 동안 계속 이승석 교수님 실험실에서 같이 뭔가 배우고, 뭔가 또 좀 새로운 저의 프로젝트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런 대학원 경험을 하면서 사실 이 학부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뭐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수업을 듣는데도 동기부여도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마 이제 고학년 후배분들이면 이제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 이쯤 되면은 이제 그러면 대학원을 갈 것인가, 안 가고 그러면 취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연구도 생각보다 재미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대학원을 계속 진학을 해보자라는 결정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대학원을 간다고 생각하면 보통 3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게 되죠. 뭐 유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대라고 하죠. 보통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대로 대학원을 진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학교로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결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3, 4학년 때 이미 그 실험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손도 어느 정도 많이 익었었고, 재미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대로 진학을 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저희 교수님의 일이긴 한데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때 이제 이승석 교수님께서 포항공대에서 카이스트로 이직을 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이제 포스텍을 이제 자퇴를 하고 카이스트로 다시 입학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2003년부터 대학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다행히 연구가 재밌는 것 같았어요. 뭐 하던 그 분야도 굉장히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시기에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연구를 좀 자기 독립적으로 이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대학 교수를 목표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죠.
사실 그러면서 그때 그러면 내가 대학 교수를 하고 싶으니까 그럼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소위 롤모델이라고 하는데 뭐 가깝게는 뭐 저랑 몇 년 차이 나지 않는 뭐 성공적으로 잘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된 그런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굉장히 자세히 살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물어보기도 했었죠. 또 그리고 뭐 주변에 당연히 저희 지도 교수님도 계시고 뭐 다른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제 롤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2008년에 뭐 이번 기회에 어떻게 옛날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 덕분에 2008년에 이렇게 졸업을 하고요.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하기 시작한 고민이 뭐냐면 이제 보통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요 두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되죠.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다른 경험을 쌓기 위해서 뭐 해외의 다른 대학에 아니면 다른 연구소에 박사후 과정을 나갈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은 세 가지 정도를 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흔치 않은 이제 좀 다른 길도 물론 있지만 많은 이제 졸업생들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업, 연구소, 대학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앞선 선배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는 이제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보면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우선은 해외를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국내에서 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해외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경험을 쌓고 싶은 생각도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이쪽이었습니다. 해외 포스닥을 가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럼 내가 가고 싶다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닌데 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운이었죠. 운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2010년에 스탠포드 재료공학과에 박사후 과정을 가게 됩니다. 제가 기계공학과에서 쭉 공부를 했는데 이때 재료공학과를 택했던 이유는 사실 제가 박사학위 과정 중에 전공한 분야가 MEMS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소위 탑다운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런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나노, 스트럭처 아니면 디바이스를 만드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해본 것 같고 그러면은 박사후 과정에서는 반대로 바텀업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원자 단위에서 뭔가 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노 재료를 성장시키고 그거를 시스템화하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료공학과 쪽에 소위 나노 재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실들을 많이 컨택을 했었고 운이 좋게 스탠포드 재료공학과에서 자리를 얻게 돼서 이렇게 가게 됐죠. 그럼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포닥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3년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내가 3년 정도 해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연구 성과가 나오고 뭐 논문도 나오고 그러면 한 3년 정도 됐을 때 그 결과나 이런 나의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한국이나 뭐 또는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학교에 오프닝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많이 목표로 하죠. 저도 이제 스탠포드로 갈 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대학 교수를 목표로 했었고 이제 포닥 과정을 하면서 사실 주변에 굉장히 포닥을 나온 뭐 한국 분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대학 교수가 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내가 계획한 3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제 자리를 잡았느냐?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뭐 연구 실적은 뭐 이렇게 제가 성과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예.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약간의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하죠. 그럼 내가 이거를 사실 이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포닥 과정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학보다는 조금 더 자리에 숫자가 많이 있는 사실 이제 대학이라는 곳은 그 빈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정 수의 인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기업체나 연구소들은 그런 정기적으로 뽑는 프로세스도 있고 예, 숫자도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었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더 있었죠. 또 마침 제 슈퍼바이저도 좀 더 머무는 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러고 이제 한 3년 정도 더 있다가 6년 후 스탠포드에서 한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2016년에 이제 싱가포르 NTU의 오퍼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이 NTU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거쳐온 그런 커리어 패스였고요. 그냥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아직 뭐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께서 그냥 굉장히 많은 케이스 중에 이런 길을 거쳐서 온 사람도 있구나 하나의 예시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그 후배분들이 뭐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첫 번째, 해당 분야로 진로를 구체화한 시기는 뭐 아까 제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대학원 생활 시작하면서 거의 초반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적성도 맞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아서 그때 좀 더 주체적으로 진로를 그럼 대학 교수를 목표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일찍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게 롤모델을 빨리 찾고 그러면 내가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기계공학에서 배운 지식들이 도움이 됐는지.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2008년에 받고, 사실 그 뒤로는 약 6년간 재료공학과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온 뒤에 지금 거의 이제 6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 기계공학에서 배운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막 새로 다 해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우선 기계공학에서 배운 지식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MEMS라는 분야는 제가 박사학위 때 연구했던 분야인 MEMS는 사실 생산 기술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좀 더 클래식한 그런 역학들 이런 분야 쪽은 사실 제가 그렇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식이 있지는 않고 이제 학부에서 배운 정도의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부에서 배운 기계공학 지식만으로도 다른 분야로 갔을 때 이러한 지식들이 저를 굉장히 특별한 연구자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스탠포드 재료공학과에 포닥을 처음 갔을 때 그때 첫 해 제가 딱 갔을 때 그 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원래 그 실험실이 나노재료를 가지고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룹이었는데 이 전극재료가 부풀어오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깨지고 있고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시기였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딱 가서 저는 학부 때 배운 고체역학 지식을 가지고 뭐 단순히 제가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라는 단어만을 얘기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부 고체역학 지식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아서 뭔가 특별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때 실험실에서 전기화학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배터리가 전기화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전기화학 시스템을 보니까 이런 연력학이나 그러니까 유체역학들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력학 사이클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열에너지 수학을 할 수 있는 전기화학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키네틱 에너지 하베스팅 할 수 있는 어떤 유체 전극에서의 어떤 유동을 이용해서 이런 키네틱 에너지 하베스팅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원래 전공했던 MEMS 분야는 어떤 마이크로 시스템 또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적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어떤 아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인지도 조금 의문이 들고 해서 근데 두 가지 정도 그래도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우선 첫 번째 이건 약간 학문적인 내용은 아닌데 친구들을 많이 학부 때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내보니까 사실 나이가 들고 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럴수록 사실 만나는 사람의 폭도 적어지고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학부나 그때 만났던 친구들, 그때 쌓여왔던 어떤 추억이라던가 같이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사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굉장히 친한 뭐 원래 계속 만나왔던 친구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부 때 만난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평생 갈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자칫 라떼는 마리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연구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진로를 뭘 할지 약간 혼란스러운 학생의 경우에 사실 제가 겪은 바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분야의 교수님을 찾아가서 같이 연구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마다할 교수님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겪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사실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한 몇 달 정도 하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한번 시작을 하시면 사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뭐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 그 실험실의 어떤 선배들이 그 후배님들 이렇게 막 열심히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막 나서서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뭔가 실험실에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사실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재 워라밸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선은 이런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또 교수님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뭐 굳이 뭐 남들과 비교를 할 필요 없이 예,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출퇴근도 보통 한 9시쯤 이렇게 와서 좀 더 실질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9시쯤 와서 네, 뭐 한 5시 반이나 6시쯤 퇴근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물론 바쁜 때도 있어요. 뭐 바쁜 때는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뭐 제 사무실에 다시 돌아와서 뭐 좀 늦게까지 일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럼 좀 바쁜 시기가 있습니다. 좀 일이 많지 않은 시기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바쁜 시기가 그러면은 뭐 한 3분의 1 정도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사실 또 이제 또 더 열심히 하는 교수님들은 또 더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많이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역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이렇게 밸런스가 예, 깨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5시 반, 6시쯤 퇴근하면 저녁을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좀 있다가 뭐 이렇게 재우고 뭐 그러다가 조금 뭐 할 일이 남아있나 뭐 내일 수업이 있거나 하면은 그래도 자기 전에 들여다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예, 이메일이 오면 이메일도 좀 써주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또 학부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학원에 이제 연구원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뭔가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썼을 때는 제가 최대한 빨리 이제 답장을 해드려야 그래도 뭐 그분들도 빨리 뭔가 진행을 하거나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예,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좀 일의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도. 뭐 연구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뭐 그룹 미팅을 하게 되면은 항상 기대가 되고 학생분들이나 연구원분들이 뭐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해줄지 예, 뭐 재미있고 그리고 사실 초반에는 강의를 하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쪽 학생들의 또 생각이라던가 어떤 문화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농담을 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이게 뭔가 문화적으로 공유가 되는 것들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요즘 이제는 그래도 많이 좀 예, 적응이 되고 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뭐 물어보는 거 있으면은 막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예 그래도 재미있는 것 같아서 뭐 예 일의 성격도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생활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좀 더운 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예 여기 사는데 안전하고 뭐 편리하고 뭐 그러니까 이 국가 자체가 이런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안 좋은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특히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에 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뭐 이 정도면은 답이 됐을까요? 예, 뭐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 말고 그 10월 말에 예, 선배들과의 그 행사 중에 어떤 Q&A 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Q&A 세션에도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저에게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